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들과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기에 수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없으십니다.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함없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후보 단일화 뭐 지금 저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론조사에서 뭐 2위도 했고 3위도 했다. 아까 그 여론조사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외연 확대 한계성 동의하십니까? 네, 외연 확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행이 누구를 찍지 않겠느냐 하는 비토층을 봤더니 1위가 황교안으로 오히려 나오고 황교안 대행이 나오고 2위가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현재 확실한 새누리당 지지층, 태극기 집회 세력 이런 강경 보수 세력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더 이상의 15% 이상으로 확장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렇게 하면 자기는 확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희망상을 내포하면서 자기는 또 뭔가 이 전통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보수층으로부터 네. 마음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현재로서는 어떻든 새누리당이 바른정당보다 당 지지율이 조금 높고 또 이제 후보 지지율에서도 황교안 대행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지적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절대 투표하지 않을 주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 1, 2위가 다 지금 유력 주자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 교과서를 보면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목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그 문재인 전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가 요새는 다 전자가 많이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다 거기가 거긴데 그런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주 그 소문답을 했어요. 기자가 지지율 15% 넘었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딴 말도 한 말 했잖아요. 문 조심하라고 그 얘기도 했거든요. 뒤를 조심하세요. 그렇죠. 또 이러고.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저기서 명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명확하게 안 나올 거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네. 얘기는 안 하면서 선문답 하듯이 계속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은 여지를 넘겨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는 거지만 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뭔가 뜬구름 잡는 듯 하면서도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민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치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을 자기 새누리당의 후보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율 올라간 거 보니 새누리당 후보를 내도 된다고 국민들이 이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지금 여기 그 아까 말씀하신 동아일보 조사에 보면 찍지 않을 사람으로 1등이 황교안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그 국민이 보는 관점 예를 들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출발부터 지금까지 계속 2인자로 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확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어떻든 출마할 가능성은 뭐 좀 반반의 심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장님이 보실 때는 몇 퍼센트? 그냥 찍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프로테지라는 게 현재는 저는 출마할 가능성은 49%로 봅니다만은 그 현재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정확할 겁니다. 황교안 대행한테 지금 물어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물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정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현재 여론 지지율이 양강구도에 가깝게 가면 여러 가지 구조와 환경상 본인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가고 그러나 현재 2위 싸움하면서 현재 지지율을 주춤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생각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당신 출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1위도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보수 대연합, 뭐 보수 연대론, 보수 단일 후보 이거는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 포함해서 하시는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보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반대하는 보수를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 당 운영과 이 당정청 관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보수도 새로워져야 된다. 보수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와서 만들었는데 거기랑 다시 합친다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있으니까 저쪽의 지지율을 좀 어떻게 합쳐서 올라가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 확장성마저 닫혀버립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꽤 많아요. 10% 이상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다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동일시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가 네. 않잖아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단일화라면 나온 명분부터 당 자체의 예.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은 유승민 아하. 의원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게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역대 대선을 보면은 48% 정도 보수표가 나왔거든요. 뭐 둘이 쪼개지건 합해정 48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하고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남경필 지사는 야 이거 해당 행위다. 입장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래서 이게 노선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의원은 명확하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이유는 예. 사실은 이런 부패 세력과 결별하려고 만든 건데 아하. 유승민 의원의 말은 결국 그들과 다시 합치자고 한 거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한테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노선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알겠습니다.